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던 축구협회 사태가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정몽규 협회장 국회에 불려가 선서를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현안 질의 참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요렇게 이 국정감사 예전에 열렸었던 장면이긴 한데 요렇게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이번 국회에 부르면은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엄중 처벌 처단하겠다라는 국회의 의지가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기사를 보면 정몽규, 홍명보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 제가 누누이 전달해드려 왔었던 배드민턴 협회의 김택규 협회장 등 총 체육인 35명이 소환된 겁니다. 체육계의 결전의 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국회의사당 문체위 회의실은요, 오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요, 국정감사도 아닌데 증인이 25명, 참고인이 8명, 총 33명의 체육인이 국회 문체위에 줄줄이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체위는요, 최근 체육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다루는 현안 질의를 위해 단체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했죠. 특히 이 정몽규 협회장의 사연임 논란과 관련하여 이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체육계는 정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 대한축구협회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협회의 횡령, 배임,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협회 내부 사태, 정말 이 체육계가 완전 뜯어고쳐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은 얼마나 입술이 바싹바싹 타겠습니까? 특히나 감독 선임부터 4선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이 정몽규 협회장, 당연히 사면 초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람잘 날이 없었던 정몽규 협회장, 논란과 의혹이 사그라졌을까요? 사그라지기는커녕 더욱더 그 논란과 문제점이 폭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의 핵심은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의 위반 여부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계속하여 불어나고 있었고, 협회가 문체부의 승인 없이 개설한 600억 원대의 마이너스 통장 문제, 거기에 정몽규 협회장의 4선 연임 관련 사안 등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인정했을까요? 한국 대표팀은요, 감독 선임 문제가 올해 내내 시끄러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현안 질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었던 이 전 강 위원이던 자신도 몰랐던 박주호 위원의 이야기에 홍명보 감독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협회는 국내 감독이 플레이 스타일이나 축구 철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었죠. 결국에는 높아지는 정치권 압박의 강도, 사면 초과인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과연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극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정몽규 협회장 같은 경우 기존 내년 초까지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4선 연임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축구계는 정몽규 협회장이 내년 1월 회장 선거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하고 문체부와 문체위의 이번 현안 질의 사태로 인하여 홍명보 감독의 사퇴 촉구, 나아가서 정몽규 협회장의 4선 연임에 제대로 브레이킹을 걸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회의실 내부는 물론이고요, 복도까지 가득 차버리는 24일 오늘 국회에 역대급 취재 인파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요, 지금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배드민턴 협회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까지 이미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사안만으로도요, 취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24일 문체위 현안 질의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장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찰 것으로 이미 예상했으며 분명히 회의장 복도까지 혼잡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국회 출입 언론사만 취재를 허용한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보통은 국회 출입 언론사가 아니어도 취재 신청을 하면 일시 취재증을 발급하긴 하지만 문제는 24일에는 일시 취재증 발급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사안들,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국회 관계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올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요, 대한축구협회는 진작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22일 날 이 문체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요, 기존의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이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비밀 유지 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답변들이 많았고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역대 축구협회 회장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박종호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하여 당시 조중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축구협회가 대답한 조중현 회장은요, 당시 2012년 8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해 10월에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축구협회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거 축구협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폐해 오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축구협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체부가 자신들의 산하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조사에 나섰고, 스포츠윤리센터는요,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도자의 자격증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음에도 국가대표 감독이 됐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 명백히 검찰에 기소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체육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금 문제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인 동호회 출신의 사람이 협회장이 되었다라는 비판이 정말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대한축구협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감독을 선발했는지 선임 절차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력강화위원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은 겁니다. 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의 국제 자격증이 있다.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내부 규정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 국제 자격증이 있다 해서 축구만 다른 종목과 달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대한축구협회가 주먹구구식으로 홍명보 감독을 밀어붙여서 지금 감독 자리에 앉혀놨는지를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몽규 협회장 이거 사퇴 촉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있는 이 정몽규 회장, 사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모습인데 이 엄청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과연 이들이 제대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전면 부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이 대답하는 답변이라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허술한 답변들로 굉장히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온 국민들의 굉장한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이쯤 되면 정몽규 협회장과 이 홍명보 감독 자진 사퇴를 할 기회조차 없이 검찰 기소되어 구속될, 구속까지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처하든 아니면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처하든 사퇴에 대한 법적 처벌은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월드컵 결승 진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성적이 4강 진출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려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심지어 20년이 훌쩍 넘은 대기록인데도 그거보다 앞선 월드컵 결승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싶지 않다라니, 이 홍명보 감독이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비판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혜 의혹을 받으며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것이 홍명보 감독에게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감이 꺼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홍 감독이 시간을 끌수록 그 반감은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오만전에 3대1로 승리했지만 출발이 좋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더욱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체부의 감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문체위의 현안 질의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홍 감독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축구 매체가 현재 홍명보에 대한 또 대표팀에 대한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홍명보는 격동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외국의 눈에도 홍 감독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매체의 기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홍명보는요, 10년 만에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그의 복귀는 승리보다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무승부 또 승리,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없죠.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팀의 성과와 전략을 둘러싼 비판이 결과를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어린 선수의 통합을 수용하는 데에 오히려 회의적인 홍명보 감독이죠. 두 번의 예선전 동안 단 한 번도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차 예선에서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비겼고 오만에서 승리했지만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제발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조롱이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홍명보 전술의 본질이 단순한 통계적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을 정도입니다. 조에서 가장 낮은 순위의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역습을 받았고 세트피스 압박이 허덕였죠. 결국 홍명보는요, 중동과의 역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경기 내내 팬들은 야유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홈 어드밴테이지가 극적으로 감소해버렸죠. 오만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만 역시 비난의 합창이 박수보다 더욱더 크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황기찬 선수가 전방에 배치되며 공격의 유동성이 개선됐지만 수비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후반전으로 접어들며 좌절감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평가들은요, 홍명보의 전술보다 스타 선수들의 개인 기술에 의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골 두 도움으로 빛난 손흥민은요,
홍명보의 승리를 손흥민의 축구라고 불리울 만큼 조롱이 쏟아진 근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이 전술 덕분에 후반전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 피파에서는 자신의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다. 황당한 발언들이요, 사실 정말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결정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은요, 오죽했으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이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홍명보는요, 모든 경기를 승리해야 하는 중요성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략을 더 세워야 하며 세대 교체를 시도하며 승리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 홍명보 감독은 한때 한국 축구의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여론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사실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전히 야유와 비판, 사임,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하여 입을 열겠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중요한 건요, 이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몽규 협회장, 이임생 이사, 홍명보 감독 3명이 다 증인으로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질의가 쏟아질 것을 이미 사전에 예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탄하게 흘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앞에 나와져 있는 상황만 둘러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이 국회에서 홍명보 선임자를 요청해 축구협회 절반은요, 비밀 약정이라며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실상은 축구협회 측에서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 비밀 약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상 따지고 봤을 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축구협회에서는요,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은폐하려고 있는 시도에 국회에서는 엄청난 분개함과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비밀 약정으로 모든 것을 꽁꽁 감추려고 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과연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이사, 정몽규 협회장이 여기에 대하여 투명하게 이야기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국회 측에서는 아예 애당초 엄청난 공격,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정몽규, 홍명보 탈탈 털어버린다. 국회의 맹공 예고에 축구협회는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문체위의 이 현안 질의, 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지금 맹공을 예고하면서 축구협회 전체가 잔뜩 긴장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론의 비판에 등이 없고 맹공을 예고한 국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축구협회, 축구계 전체가 엄청난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국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감독 선임 과정 막판에 사퇴한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절차를 생략하고 홍명보를 선택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 거기에 정몽규 협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축구협회의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심각함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제출이 소홀하다라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이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협회 내부의 불협 화음도 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불거진 논란과 관련하여 파벌이 생겼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결국 내부 고발, 내부 분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변호사 등과 함께 국회 현안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라고 해요. 결국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고 국회와 문체부는요 똘똘 뭉쳐서 축구협회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축구협회의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홍명보 감독 선임 특혜 논란, 이것이 중점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최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연임에 도전하는 이 정몽규 회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겠냐. 쉽게 말해서 사실상의 불출마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태 속에서 홍명보 감독과 이 많은 축구협회, 특히 10월 달에는 국정감사까지 예고가 되어 있어서 축구협회의 난관은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정 회장과 홍 감독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어수선하다. 임원들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심각한 내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악재 속에서 한국은 요르단, 이라크와 2연전을 치른다. 만약 여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다면 정 회장도 홍 감독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당연히 둘 다 사임해야 하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 사임 사퇴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아시아의 최고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이 있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는요, 아시아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며 우리만의 축구 철학이 필요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피파와의 인터뷰, 국제축구연맹이죠.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강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최강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득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사태도 난리가 났지만 뭐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해줘야 하는 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기는커녕 빛 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응원은 없고 경량만 거세지는 홍명보호. 한국 축구 도대체 어째야 하나. 본선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싶지 않다. 팬심은 여전히 싸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국 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가 있는 한국은 아시아 최고일 것이고 앞으로도 최고일 것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 실상은 다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좀 더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지만 뭐 사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경기 다 엉망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새로운 세대를 과감히 기용한다라는 요구에도 빠르게 부응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죽했으면 손흥민 해줘 축구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결과만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출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국가들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결과만큼 홍명보호의 내용은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한국은 세 차례 득점 기회를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로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 선수단 소개 때부터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진 야유는요, 경기 내내 반복이 됐었죠. 전광판에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잡히기만 하면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이후 손흥민, 이강인 등
주요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불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이 노력의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홈의 이점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오만 원정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터지면서 3대1로 승리를 했지만 이 우여곡절 끝에 거둔 첫 승리에 홍명보에는 칭찬보다는 비판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손흥민 해줘 축구라는 조롱까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대의 망언이 터져 나온 거죠.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중에 전술 변화를 가져갔고 잘 맞았다. 후반 30분 이후 선수들이 완벽하게 전술을 이행해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전술적 우위로 승리했다라는 도치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팀 정신을 유달리 강조하고 모두의 헌신 위에 개인이 빛날 수 있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전형적인 답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 중 전술 변화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잘했지만 팀워크가 훌륭했고 이건 선수들의 협동심이 빚어낸 결과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술에 대한 변화로서 승리했다라는 건 이건 모두의 팀 정신이 아니라 감독의 재량이 뛰어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말해야 모범 답안이겠죠. 승리를 위해서 선수들의 희생과 노력이 모두 동반되어야 한다. 오늘은 모두가 하나로 뭉친 덕분에 승리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승리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매우 간단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의 문제가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들 뭐 이미 수개월 전부터 꾸준히 존재했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에게는요, 이제는 매 경기가 결승전이고 매 경기 승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확실치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날선 국회의원들의 현안 질의까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경기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다라는 이 두 번째 망언은 도대체 또 뭘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철학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홍명보 감독은 MIK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기술 철학을 완성하는데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요, 세계 축구와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면서 우리만의 축구 철학을 확립하고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화적인 부분도 한국 축구 철학에 포함이 된다. 작은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보다 한국만의 독특한 축구 문화에 기반한 적절한 환경으로 잘 준비하겠다. 그것이 나의 큰 과제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홍명보 감독은요, 지도자 생활을 대표팀에서 시작했기에 환경이 낯설지 않았다. 다만 예전, 오래전의 일이고 주변이 많이 달라졌으며 새로운 선수와 코칭 스텝이 구성되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오만전 이후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점들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철학을 강조한 홍명보 감독은요, 목표는 북중미 월드컵 진출이다. 한국 축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핵심 구단 중 하나를 지도하게 되어 영광이다.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선수단과 구단 전체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월드컵에 진출하는 게 쉬운 적이 없었다. 중동 원정 경기는 항상 까다로웠지만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3차 예선을 앞두고요, 홍명보 감독은요, 결국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도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목표는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약간의 개선에 집중하는 것보단 우리 선수들이 우리만의 축구 문화로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이런 모습에는요, 많은 비판이 함께 쏟아집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축구협회 저격당했다. 전 피에트로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가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스스로의 나르시즘을 가지고 있는 한심한 족속들이죠. 자, 이 자화자찬이라는 건요, 굉장히 한심한 행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저명하고 스스로가 뛰어나고 다 내 덕이고 내가 특출나고 하고 남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대목입니다. 이 전 피에트로는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한 행정을 질타하기 위해 결심했다라면서 이 문제점이 많은 이 감독 선임 과정에 유럽 감독들에게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한축구협회는 자화자찬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유로 우승을 한 국대 감독은 9억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은 수십억을 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르나르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분명히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충분히 해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후보도 뽑아놨고 충분히 선임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으며 9억 원을 주면서 충분히 축구협회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며 굳이 홍명보 감독을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요,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홍명보 선임 절차상의 문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는 물러나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요,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몽규 회장이 개입했느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몽규 회장은 면담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홍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지며 다시 감독을 뽑나라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협회 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다시 절차를 밟아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정몽규 회장이 4연임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축구협회도 회장을 2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허락하여 3연임을 했다. 4연임을 하는 것도 대한체육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보면 정몽규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겠나.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과의 정몽규 회장은요, 굉장히 풍전등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반 사퇴가 될 수도 있고요, 동반 퇴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체부에서 밝혀내는 조사의 결과, 그것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거취가 명확하게 될 것이며 설사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 두 사람을 보호하여 사퇴시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국민적 비판이 폭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국 축구 9월 피파 랭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전히 23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 피파 랭킹 팔레스타인전에서 졸전 치르고 오만전에서 그나마 조금 뭐 이미지 회복은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다행히 랭킹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5대0, 7대0 와, 막 중국을 그냥 밟아버리고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위로 껑충 점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의 강국,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 축구 수준은 23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 16위로 껑충 뛰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홍명보호가 과연 이 기록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올리기는커녕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결국 이달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중국을 7대0, 바레인을 5대0으로 각각 완파하게 되면서 랭킹 포인트를 얻어 16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두 번째가 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일본에게 졌으면 2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위는 이란 되겠습니다. 이란 역시 19위로 순위가 매겨진 겁니다. 한국은요, 아시아에서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한 이 호주 25위를 꺾어내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이 그나마 23위의 랭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민심이 사나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유럽파부터 100% 믿는다. 홍명보호를 절대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 맥락들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 굉장히 큰 실언을 하게 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죠. 고개 숙여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김민재 선수를 보고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님을 100% 지지하고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실제로 이 올림픽 국가대표 당시 때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이 신뢰도가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